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 이거 증명을 하긴 할 건데 하기 전에 그 밑에 잠깐 봐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말이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말 그대로 삼각형의 덧셈 뺄셈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쪼개지기는 한데 근데 단순하게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 둘이를 더한 값을 이렇게 쪼개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까? 자, 이 말 뜻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볼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60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게 코사인 90-30이 되는 건 되고 얘만 뜻에 따라서 한번 잘 쪼개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쓰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타가 돼서 코사인 90 코사인 30 그리고 더하기 사인 90 이어서 사인 30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값을 알고 있거든?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을 구해보니까 자, 번호 코사인 90 얼마야? 0. 알고 있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해보니까 사인 90은 1이 되니까 이 값이 1 곱하기 2분이 돼서 어쨌든 결과는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 말뜻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또 구할 수 있는 값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 15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사인 15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코사인 15는 코사인 60-45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고 코사인 60, 사인 45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코사인 15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괜찮지? 자,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할게. 한 장만 넘겨봐. 코사인 알파 이런 거 해볼게. 한 장 넘겨보면 다 나와있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도 이런 모양으로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도 이런 모양으로 되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이런 모양이 돼서 총 4가지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158페이지예요. 자, 증명은 그 옆에 159페이지로 할게. 자, 지금부터 159페이지에서 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번만 설명을 넘어갈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공식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이 만약에 세타야. 그리고 이 길이가 1이네. 그럼 이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했더라? 중3 때. 뭐라고 표시할 거야? 아무튼 대답 안 해? 얘가 1이면 얘 뭔데? 좋아.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엑선 놓자. 엑선 놓으면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결국 1분의 x가 된다는 사실 정도 알고 있잖아. 1분의 x? 근데 이게 x. 그래서 이 x 값이 정확히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저 빗변기가 1이면 이 밑변의 길이는 바로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즉 삼각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값을 y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가 결국 1분의 y가 됐을 테고 그리고 y 값은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사인 세타로 표시한다. 이 말 뜻은 빗변의 길이면 밑변은 코사인 세타, 높이는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코사인 세타 정의 자체에 빗변 대 밑변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밑에가 코사인, 높이가 사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4를 썼어. 여기에 4를 썼으면 여기는 뭐가 될까? 4 코사인 세타, 여기는 4 사인 세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썼어. 만약에 여기가 세타가 되고 직각인데 여기가 만약에 사인 세타래. 자, 그럼 물어보자. 자, 하영이 밑에는 뭐라고 쓸까? 그렇지. 밑에는 이 빗변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고 이거는 뭐라고 쓸까?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 빗변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네, 사인 세타네. 괜찮지? 자, 요 사실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텐데 그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진 직각삼각형을 그릴 거야. 이게 이제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직각에서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다시 그리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여기의 각을 이제 베타로 갑시다. 베타가 되고 그 직각삼각형은 빗배기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렸다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변의기를 싹 다 표시할 거야. 자, 재영이 여기 뭐라고 표시할까? 다시 보고요. 코사인 그치? 코사인 베타. 괜찮죠? 여기 각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각은 이제 사인 베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지. 아, 사인 베타지? 베타 표시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해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은 그 각은 이제 베타랑 좀 다르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알파로 표시하자. 자, 그러면 나연이 요 밑에 있는 길이 뭐라고 표시할까?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잘했어. 즉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다음 시연이 여기 뭐라고 표시할까? 코사인 베타에 사인 알파. 자, 이렇게 표시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더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표시할 건데 여기 있는 길이를 표시하려고 해. 자, 이 삼각형을 보니까 일단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면 얘는 감마가 봤더니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90-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값이 바로 알파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표시할게. 사인 베타의 밑변 높이가 되니까 여기는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사인 베타의 밑변이 될 테니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변기를 다 표시를 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잘 보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있죠? 이 빨간색 삼각형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지금 1이잖아.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각을 잘 보니까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란 말이지. 자, 써보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분의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맞아? 근데 이 빨간색 길이는 주황색하고 노란색의 합이잖아. 그렇지? 잘 생각해. 이것도 하나의 각이잖아.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빗배기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괜찮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가 바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빨간색 더하기 주황색이 되니까 노란색 길이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될 테고 더하기 주황색 길이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서 우리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지?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요 증명이 이제 서술형에서는 뭐 서술형 고등학교 거의 없으니까 나오진 않을 텐데 요 길이 표시하는 거는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길이 표시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 괜찮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쓰고 끝내자.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것 같더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사실이야. 즉, 그 길이는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뺀 값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노란색에서 주황색 빼게 되니까 그 값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주황색을 빼게 되는 거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했다는 의미가 된다. 괜찮죠? 자, 지금 보니까 설명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좀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의 쓰임이 중요하잖아. 뭐 이유도 알면 좋긴 하겠지만 처음 배운 내용은 일단 공식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거든? 자, 모양을 봐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나와. 순서대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더하기면
얘도 더하기야. 다음 얘가 빼기면 얘도 빼기야. 근데 모양은 똑같거든? 코사인을 봐봐. 코사인은 알파 대 베타가 코사인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나오는 순서야. 그리고 얘가 더하기면 얘는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가 가운데 나오고 얘가 빼기면 얘는 더하기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자. 사인 보자. 사, 코, 사. 코사인은 코, 사, 사. 그래서 사, 코, 사, 코, 사, 사. 이 두 개를 조금 외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잘 봐. 외워야 될 거야. 사, 코, 사, 사, 사요. 자, 지금부터 사인 75 값을 한번 구하는 것을 눈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 사인 75는 사인 45 더하기 30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테고, 사인 45, 코사인 40, 코사인 45, 사인 40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더하기면 사인은 여기도 그대로 더하기가 나온다는 소리가 된다. 그리고 이런 값을 우리가 못 구한 거 없을 테니까 이것을 잘 계산한 4분의 1 수역 더하기 루트가 바로 사인 75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12의 파이는 몇 도야? 12의 파이는 그 값이 15도가 되는데 15도 어떻게 만들까? 15도나? 30도. 아, 30도지, 그치? 몇 도지? 180 나누기 12. 그래서 그 값이 45에서, 30인가? 뭐야?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돼? 10의 파이는 몇 도예요? 180을 10으로 나눈 거지, 그치? 10을 나누니까 12. 역시 돼서 1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야, 15도 뭐에서 못 뺄 거야? 45에서 30 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이라고 나왔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60번으로 바꿔서 여기 45에서 30 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코사사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봐봐. 3번 보니까 자, 하영이 말해봐. 지금 순서가 사, 코사 나왔거든? 그럼 이 결과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지, 그치? 사인 23하고 21을 더했을까, 뺐을까? 더했겠지? 여기가 더하기면 사인 값은 여기랑 똑같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바로 얘가 되고, 이 값은 사인 45가 됐을 테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인데 저희가 먼저 다시 할 수 있다. 자, 괜찮죠? 자, 그 옆 페이지 한번 봐봐. 옆 페이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혀 왜 그런지 관심은 없는 것 같아. 왜 그런지는. 그래서 공식을 좀 외우고 넘어갑시다. 일단 넘겨봐. 탄젠트도 덧셈 정리 공식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봐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좀 외울 것 같더니 얘가 더하기면 그 위에도 더하기야. 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왠지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그치? 대신 이게 1,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쓰겠다는 의미가 된다. 탄젠트 알파 마스 베타는 탄 위에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고 대신 얘가 부호 반대가 되는 1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나오는 거야.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된다. 괜찮죠? 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주집선이 이런 얘가 하기 전에 넘겨봐. 넘겨서 너희들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자. 163페이지 1번과 2번 문제 한번 써봐요. 자기도 직접 연습하자. 자, 공식 모르겠으면 앞에 쭉쭉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덧셈 정리는 그거 나름의 공식이 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잘 보고 문제를 풀 것이다. 이거는 연습 많이 필요하다. 처음이니까 보고 넘어가자. 그 밑에 답답 확인해봐. 싸, 고, 고, 싸. 고, 고, 싸, 싸. 파이가 나온 거는 뭐 10에 7, 8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 이제 분수로 바꿔 그 60분법으로 도로 바꿔서 계산한 다음에 잘 쪼개서 특수각 두 개로 쪼개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거 하네요. 자, 너희도 할 테니까 선생님도 할 테니까 너희도 해. 자, 천천히 보자. 뭐 해볼까? 몇 번 하거든요? 그리고 설명 들었죠? 그렇죠? 이거는 사인 45 마이너스 30이었지. 저거 초하게 단순히 쪼개지지 않아? 싸고 코싸. 그렇지. 이성 직접사. 답을 확인했어? 계산하는 중이야? 이거 뭐라 쓴 거야, 근데? 이건 어땠어? 이건 막히는 4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계산 중이구나? 빨리 계산해야 돼. 돈을 놓치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 12분의 7파이? 12분의 7파이 보니까 이거 몇 도야? 189파이 11에 7하면 되니까 아마 10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코사인 105도인데 자, 생각해봐. 코사인 105도는 어떻게 쪼갤까? 이건 아마 더하기로 쪼개야겠네. 코사인 60 더하기 45 이런 식으로 특수각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 코사사라고 했어.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60 그다음에 코사인 45. 자, 그거는 더하기야 빼기야? 가운데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야. 코사인은 빼기야. 여기가 부호가 반대가 생겼으니까 일단 사인 60 쓰고 사인 4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초반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써보지 않았지?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되게 될 테니까 이것이 어렵지 않네요. 4분의 이 값은 루트 2 이 값은 루트 2 되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자, 밑에 나는 거야 이번도. 오, 계산 잘했어요? 오케이. 얘들아, 처음이니까 이거 코사인 쓰기 그렇게 어려워? 코사인 100원은 이렇게 좀 써봐야 알았죠? 깔끔하게. 이거 잘 공식으로 쓰면 앞에 공식 좀 보시고요. 너희들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너희들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연습해가는 문제예요. 그렇죠? 계산 깔끔하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서 그리고 코사인 되고 뭐지? 코사인 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60 더하기 40이잖아요. 오늘 뺄게요. 계산이 사면 뭐 이별 주행 생산 완전 3을 루트예요. 그래서 3의 루트이 1의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탄젠트 한번 계산해볼까? 선생님 탄젠트는요? 탄젠트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75도는 뭐 더하기 뭐라고 할까? 더하기 또는 빼기로 해야 돼. 자, 재용아, 이거는 더하기로 해야 돼? 빼기로 해야 돼? 더하기, 뭐 더하기 뭐? 그렇지, 30 더하기 40. 자, 그래서 이 값은 탄젠트 30 더하기 4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그리고 선생님 했던 말 잘 기억해. 요거는 분수꼴이 했던 것도 기억하고 위에부터 먼저 쓸 거야. 위에는 더하기니까 이거는 더하기 그리고 탄젠트 45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 다음에 밑에는 뭔가 빼기가 나왔지. 이거 앞에는 무조건 1이야. 그리고 빼기 탄젠트 30 탄젠트 45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특수각은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이 값은 탐진 32 루트 3분의 1 더하기 탐진 45는 1 빼기 계량이랑 곱한 값 여기 쓸 자리니까 이거 3분의 1이 되겠다. 자, 계산은 검수 계산이 좀 짠난다면 위아래다가 루트 3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루트 3 곱한다면 밑에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위에는 1 더하기 루트 3이 돼서 이것을 유리화해주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2번도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잘 마무리했으면 한 장 넘기도록 하세요. 이런 예가 기능 좀 짧게. 아, 그거 뒤에 있다고 했지, 참. 뒤에 있다고 했지. 아, 거기까지 돼 있어? 어쨌든 오늘은 다 끝날 거니까. 잠깐만. 다 했으면 우리 1번 설명하고 잠깐 그 시간. 자, 예제 1번 잠깐만 봅시다. 근데 예제 1번 말고 예제 1번 할게. 예제 1번을 잘 보니까 지금부터 이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랑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맞아, 똑같은 문제야. 근데 얘들아 하나만 보고 가자. 우리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값이 필요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말고도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값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죠. 우리는 이걸 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 자, 무슨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알파가 2분의 1 됐다는 것은 사실 빅뱅이가 2고 높이가 1인 직각삼각형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얘가 알파가 되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빅뱅이가 루트 3이라는 사실도 아니까 코사인 알파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사인 베타 값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사인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빅뱅이가 5이고 빅뱅이가 4인 직각삼각형을 뒤지면 되는 거잖아. 이게 5가 되고 이거 4가 되고 이게 이제 베타가 되게 된다면 여기 당연히 3이 됐을 테니까 사인 베타 값은 5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냥 쭉 나열한 다음에 각각 값을 여기다 보시고 대입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는 4개의 값을 써놓고 나열한 다음에 그 밑에 숫자를 쓰면 된다. 근데 얘들아 하나만, 저희는 지금부터 그 옆에를 이제 문제 풀 텐데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말이야. 이게 왜 나왔을까? 잘 생각해 얘들아. 우리 사인 코사인 값 항상 양수야? 그렇진 않아, 그렇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월, 사, 탄, 호에 의하면 1, 4분면에서 모두 다 양수고 2, 4분면에서 사인만 양수이며 지금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란 소리야.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란 사실 알아. 근데 왜 얘기하냐면 이 알파랑 베타는 지금 둘 다 1, 4분면 각이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수를 썼는데 이 알파가 만약에 2, 4분면 각이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써? 1, 4분면이니까 그냥 양수 쓴 거야. 이게 만약에 2, 4분면이었다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마이너스 표시해서 썼어야 된다는 소리다. 괜찮죠? 그래서 이것은 4분면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겼어?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계산 무조건 양수만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4분면 잘 보고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 옆에 문제 풀어봐. 자, 그 옆에 1-1번 한 번만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같이 줄게. 자, 이서 진짜 연습하고 답도 한번 확인해봐. 여기 닥칠까?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요?
영심에 여기 있는 값이 뭐 음수가 나올 수 있다. 그 사분면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답도 한번 확인해봐. 2번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할게요. 2번은 1번까지만 다루면 잘 됩니다. 초반이니까 연습하고 넘어가자. 하다 보면 알 거야. 뭐 한 10문제도 필요 없어. 한 5문제 정도만 풀어보면은 공식 같은 거 금방 외울 수도 있고 잘 계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조금 조심할 부분들만 잠깐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분면이 중요하다. 양수는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는 계산을 위해서 그런다. 처음에 하나 저기 우리 얘기가 다 필요해. 사역과 생각하고 그리고 사인 생각하고 오늘 이사분면이 재밌지. 이사분면 쓰니까 사인 안 쓰니까 사역과 같은 이사분면 있어. 이거 안에 그래서 붙이는 게 삼사분면이지. 사인 베트는 있고 사인 베트는 계속 다시 놨으면 돼. 그까지 먼저 써놓고 대입하면 되잖아. 이게 근데 잘못 알고 있는데 싹 코사였지. 사이아타 코사이타 마이너스 코사이타 사이타인데 지금 잘 보세요. 탄젠트도 기억하시고요. 잘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몇 번 하시냐? 그래서 오케이 줬어요. 근데 이거 답이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베타는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거 베타식 나왔지? 이거 몇 제식이야? 3사분면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알지? 어? 넘어오면 다 내가? 알파가 2사분면은 이랬지. 마이너스 찍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찍었지? 꼬꼬 썼어. 사실 이제 계산이 좀 이래야 되니까 계산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때까지. 코사이가 마이너스 2는 넘어지고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2에서 다른 야, 근데 다르다. 뭔가 이상하잖아. 꼬꼬꼬꼬 같은데? 꼬꼬꼬꼬가 뭐야? 꼬꼬 싸싸. 그치? 아, 당연히 꼬꼬꼬는 0이겠지? 여기가 있어. 싸가지? 한번 잘해주고. 계산 잘했네? 3까지 했어? 자, 우리 2번도 잡아보고. 자, 2번. 자, 우리 이제 그거 연습할 거 좀 더 나오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sin x 더하기 sin y 값이 1이고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y 값이 1인데 1인데 코사인 x 더하기 y 값을 구하시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구할 싶은 값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 우리 이거 전개하기 어렵지 않죠? 자, 번호 이거 불러봐. 코사인 x 마스 y 어떻게 됩니까? 불러.
코사인 x, 코사인 y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더하기 앞에 있다. 더하기 사인 x, 사인 y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사실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 더하기는 아는데 곱하기를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잘 생각해야 돼. 더하기는 하는데 곱하기를 구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이 얼마 됩니까? 1이 되지. 그래서 그 사실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을 무조건 제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할 말은 여기 있는 식을 제곱하고 여기 있는 식을 제곱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곱하기도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 하면 저는 무조건 제곱한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부터 제곱해볼게. 왼쪽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y 더하기 2 사인 x 사인 y. 일단 얘가 1은 아니야. 그치? 얘가 1은 아니에요. 이 값이 왼쪽 제곱하니까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다 뿌리고. 다음 여기 있는 것도 제곱해보니까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y 더하기 2 코사인 x 코사인 y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값은 상당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필요한 값이 이 값이 필요하잖아. 코코 싸싸 더한 거 말이야. 근데 얘가 바로 코코 싸싸를 더한 값이 되게 되겠지. 우리는 깔끔하게 양변을 더할 것이다. 우리 이거 둘이 더한 값이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값이 1이 되고 다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값은 1이 되고 이 값은 둘이 더해주면 2 바로 코사인 x 코사인 y 더하기 사인 x 사인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이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4분의 5가 된다는 소리잖아. 봐봐, 이게 우리가 구하시는 값이야. 그래서 이것은 양변 제곱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될 테니까 더하기랑 곱하기가 문제가 나왔으면 무조건 양변 제곱해.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에서 그 문제를 풀 것이다. 이해했죠? 3번은 하지 않을게. 3번은 그냥 단순하게 딱 정경하면 되는 문제라서 3번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인 버스 코사인 버스 연습했으면 도형에서의 더센 정리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정리하고 다 했으면 다음 이제 이거는 정리할게. 오늘 양변 제곱하기만 되는 문제야. 코코 싸파 이렇게 나오죠. 정리했지? 당겨. 답이 나온 학생들은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얼른 잘 풀어야지. 자, 비면 이제 A의 길이를 구하시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하나요? 차이도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양대 싹 구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A의 길이를 구하시려 했을 때, 자, 이것도 한번 보봅시다.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요 A의 길이를 구하시려는 문제잖아.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어. 요 빨간색 길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삼각형.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좀 필요한데 요 각은 사실 두 가지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이까? 이건데 요 각을 뭔지 모르니까 그 각을 알파로 놓도록 합시다. 괜찮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얘 또한 직각삼각형이거든. 이렇게 두 번째 주황색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각도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베타라고 하도록 합시다. 괜찮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를 좀 표시하게 될 텐데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
3, 5하고 3이 되게 된다면 25 더하기 9는 34니까 이 길이가 루트 34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빨간색 삼각형에서 x를 구하면 빗변과 밑변을 구하면 이제 그렇지. 빗변 대 밑변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인을 사용할까 코사인을 사용할까? 코사인을 사용했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야. 이 식이 바로 루트 34분의 x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요거의 값만 잘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 루트 34를 곱해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x값이 된다는 사실을 들어간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봐봐. 첫 번째, 사인 알파 얼마야? 사인 알파는 5분의 3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이 값은 5분의 3이고 다음,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죠. 다음, 사인 베타는 얼마인가 봤더니 사인 베타 값은 빗변의 높이가 되니까 루트 34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그리고 코사인 베타 또한 루트 34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 네 가지 재료만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잘 구하시고 x값도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이거는 세 개 문제 다 하고서 넘어갈 거야. 결국은 우리 삼각형 덧셈 정리에서 계산 문제? 뭐 페이지에서 뭐 한 3분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 만약에 덧셈 정리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도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도형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값들은 잘 표시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만.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구해야 되는 길을 x와 표시한다. x와 표시해. 그리고 이 x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그지?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은 두 가지 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알파랑 베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왜 하필 코사인이야? 빗변하고 밑변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이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33분의 4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야 한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자. 다시 질문 볼까? 봐요. 자, 여기서 직접 연습해보자. 이거는 2번, 3번 문제도 다 풀고 넘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주는 방법을 숫자로 넘어가. 아까 1번은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그래도 직접 풀어. 2번은 3번도 생각해. 네, 따요. 설명 좀 해줄까? 문제 풀때 이거를 보여주나? 이거 보여주나? 뒤집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알파 표시할 거야. 이게 베타 표시할 거지. 얘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괜찮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고 이거의 역수값이니까 사인이 얼마인지를 대신합니다. 이거 13이 나왔어? 13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은 만약에 x라고 하게 된다면 사인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 값이 13이 역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예각축에서 보는 크잖아. 이 값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와 똑같은 값이 되죠. 그리고 이건 써보는 거지. 무조건 얘라고 생각한다. 기억 공각이더라도 이 상황에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13이 역수됩니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다. 여기는 여기 여기가 알파 베타는 이제 살면서 알파 베타인데 한값을 찾아서 이것도 잘 챙겨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자, 1번을 한번 해봐. 하고 다 했으면 2번도 한번 해봐요. 자, 이거 직접 연습해보자. 쳐야돼. 그러면 사인은 뭐죠? 사포 코사인짜리지. 우리가 더하면 가운데 더했으니까 10을 먼저 잘 쓰고 밑에 숫자를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컨디션이
너는 얘 구하겠다면서 왜 코사인 써서 A를 쓴 거야? 사인 쓰지? 사인 알파벳 계산 쓰셔야 돼요. 높이 구하고 싶잖아. 끝났어? 잘했네. 2번도 잠깐 봐요. 3번까지 다 풀고 넘어갑시다. 다 했으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로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그 뒤에 실력 따지기 수능 문제가 있는데 좀 풀만한 문제거든? 덧셈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보자. 사실 덧셈 정리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보다도 도형에서 활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끝났어. 여기 보자. 그래서 이거 5주 12주지? 다음 5주씩.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구한 값은 여기다가 5주씩을 곱한 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유리하네. 괜찮죠?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 자, 계산하면 자, 우리가 구한 값은 x인데 이거 유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치? 우리가 구한 x는 이 값에다가 5주씩을 곱한 값이 돼요. 그치? 그래서 유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해주는 그냥 5주씩 나타낸다. 이거 들리니까 깔끔한 숫자 넣으면 되지. 유리한 중에? 자, 마지막이야. 근데 잘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한 x 값은 사실은 여기에다 5주씩을 비슷한 값이 된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유리할 필요 없이 이거 전개해줘서 5주씩 다 나타내는 거야. 그럼 깔끔하게 나겠죠? 마무리. 자, 마무리해서 답을 구했으면 2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 잘한다. 좋아요. 자, 2번 보자. 너도 거기. 여기서 하면은 이거 돼? 이게 5나 찍었지? 나중에. 뭘 잘못했을까? 자, 5-2 봐봐. 2번. 그래서 공부합시다. 자, d분의 d 값을 구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 우리 뭘 물어볼 거냐면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것 좀 잠깐 보도록 할까? 우리 사인 파이 더하기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n파이 꼴은 그냥 무조건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어. 2파이든 3파이든 4파이든 간에 그치? 대신 이게 몇 사분면각이야? 1사분면. 이거 무조건 둔각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예각으로 풀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 무조건 예각으로 푼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인 알파는 똑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상황 나왔어. 그렇구나? 그럼 얘도 무조건 예각으로 본다고 했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상황이 나오게 될 테고 이게 2사분면이니까 이건 플러스를 쓰게 될 거야. 하나 더 물어보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지? 이것도 코사인 알파가 나오지. 하지만 이 각은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음선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야. 자,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DB랑 D를 구하고 싶어. 즉 여기서 이 빨간색 길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랑 얘에 관한 문제야.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 관한 문제인데 주어진 도형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도형이 주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 도형 그리고 5가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도형과 그다음에
이 주황색 도형 이 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표시할 때 여기를 알파로 표시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 표시할 거야. 자, 그럼 채연이 말해봐. 여기 뭐라고 표시할까? 180에서 이거 두 개 떼면 돼. 그래서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표시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분의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여기가 파이가 됐으면 무조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요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그게 db분의 d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라고. 이해했어? 자,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다 여기 있는 조형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재료들을 다 구하고 싶은 최종값이 얘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핵심이야. 다 했으면 그 옆에 밑에 2번도 하실 거예요, 3번도. 정리해봐. 질문 없어? 그래서? 이 문제풀 때는 저희가 보려 했어. 로그 3분의 1의 이거거든? 로그 3분의 1 쓰고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로그 1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로그 3 1 마이너스 x 에서 분리되면 이거는 로그 3분의 로그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한번 더. 로그 3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로그 3분의 로그 2라고 쓸 수가 있지. 이건 밑에 하는 식이잖아. 밑에는 뭐 쓸까? 아무나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제로로그 써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아는데 얘를 미분하면 좀 뭐가 되는지 헷갈리지 않았지. 그래서 아무튼 제로로그 쓸 거예요. 로그 3이 로그 3을 그린 거고 그 위에 로그 1 마이너스 x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x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구사하시면 될 텐데 이게 로그 1 마이너스 x의 x분의 1값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이건 잘 구사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3분의 1을 구사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보네? 자, 이 식은 결국은 x분의 1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로그의 특성상 여기는 여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완전 세제곱면 3 받아서 빼듯이 x분의 1도 이쪽 위로 보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2의 마이너스 1점이지. 로그 2의 마이너스 1점이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혹시 뭐 문제 있어? 아, 이거? 이게 더하기였으면, 더하기였으면 1이었겠지, 그치? 이게 빼기였으니까 이거 빼기 써주고 바꿔줄 마이너스 1쪽 해줘야 되니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괜찮지? 여기는 마이너스 4. 자, 나왔어? 이거 뭐냐고? 얘들아, 근데 요거 여기까지 썼으면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이 길이 오잖아. 얘가 10이고 얘가 오면은 여기가 13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코사인 알파 값은 얼마야? 코사인 알파 값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쓰시면 되고 사인 알파 값은 5분의 4를 쓰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베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베타 값은 13분의 5를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값은 13분의 12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 재료는 이 도형에 다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 3번을 설명해 줄 테니까 3번 핵심적인 내용 잘 듣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얘들아. 힌트 줄 테니까 이건 너희들 한번 풀어봐. 자, 오, 느낌이 좀 왔어.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사인 2세타 값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선생님 여기에서 각도 표시만 하고서 넘어갈게. 얘하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지? 자, 물어보자. 여기가 알파야.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라 전체 다 알파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뭐가 될까? 봤더니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표시한다. 이게 이상하진 않죠? 자, 여기를 표시해야 돼. 왜냐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선생님, 이등변이니까 여기 알파만 쓰다. 그것도 그런데 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지, 그치? 자, 너는 거기에 묻어있어. 뭐가 표시할 건데? 베타 플러스 그렇지. 베타 플러스 알파가 표시할 거야. 근데 이게 이등변이라며. 알파 아니었어. 자, 이게 이등변이라며. 이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치? 그럼 이 세타가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아, 그 점도 있냐? 자, 그러면 일단 로그 3분의 1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x에 x분의까지 이렇게 썼잖아? 그치? 그것의 x 제곱이지요. 그러면 x제곱은 기본적으로 분배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분배가 되니까 분배가 되면 로그 1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배가 되니까 이제 로그 3분의 1이 x제곱 이식 분배가 되고, 근데 x가 0으로 가게 된다면 x가 0으로 가게 되려면 여기 1이고 값은 0이 되니까 3이 0인데? 그러면 이 밑에 x가 0으로 가겠잖아?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그 값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4대 1이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가 있으면 이제 여기가 0으로 가게 될 테니까 뭐 어떤 수의 0제곱이 되는 그런 거잖아. 그 값이 이제 0으로 간다는 사실이 이게 왜? 이게 왜 붙죠? 이거 답이 1이죠? 이거 답이 1이 아니라 영인데? 그렇지? 답이 0이네. 그렇지. 영은 로그 1 값이 0이잖아. 이 값은 1이니까 1곱하기 0 값.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